자, 이번에는 6장 기체 파트예요. 기체 파트. 자, 앞에 분자 구조 파트는 본 수업에서 하는 내용이나 내용이 기초부터 이제 쭉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분자 구조 특강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분자 구조는 패스했어요. 그냥 바로 그냥 통합 이론 수업 들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지금은 기체. 기체하면서 뭐 기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배우겠지만 우선은 기체하면 이거죠. PV NRT. PV는 NRT. 이 시카고 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체 분자 운동론. 기체 분자 운동론. 자, 이거를 배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요 피부 NRT. 자, 이걸로부터 이제 우리 양론 계산. 이 양론 계산 이게 힘들어가지고 이 기체 파트 상당히 싫어하는데, 자, 아무튼 우선은 양론 계산 이런 거는 뭐 사실상 문제풀이니까 이론 수업 때는 여기는 뭐 좀 어떻게 한다 요령 같은 거 좀 간단히 하는 거고, 지금은 요식에 더 집중할게요. 그 다음에 또 기체 분자 운동론에 더 집중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가 기체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이런 거를 하겠지만 이런 이와 같은 이론들을 배우겠지만 이론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기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함수들 해가지고 그 함수는 총 4가 있어요. 압력 P, 그 다음에 부피 V, 온도 T, 그 다음에 몰수 N.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요 몰수 N 얘는 질량만 측정하면 되죠. 질량을 측정한 다음에 그 질량 나누기 분자랑 하면 그게 바로 몰수예요. 그래서 자, 몰수 구하는 거는 간단한 방법이 간단하다. 이와 같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피. 자, 이 부피는 기체는 어느 용기에 넣으면 그 용기에 가득 채워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용기의 부피가 바로 기체의 부피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온도 T. 온도 T는 얘는 온도계를 이용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온도를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자, 뭐 시중에 파는 온도계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이런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된다. 이와 같이 되고, 뭐 굉장히 고온이나 극저온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온도계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압력이 측정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압력을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할 거고, 그런 다음에 피부 NRT 관련된 법칙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서 기체 압력이라는 것은 용기벽 단위 면적당 가하는 힘, 이게 바로 압력의 정의예요. 이런 게 바로 압력의 정의다. 그래서 압력 P는 A분의 F, 힘 나누기 면적, 그래서 단위도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우선은 이 식에 의하면 간단하게 뉴턴 퍼 미터 제곱 이와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는 힘이다 보니까 기체 분자가 와서 충돌하면서 가는 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충돌 빈도가 증가할수록 또는 분자 속도가 증가할수록 가는 힘이 크겠죠. 그래서 그때 압력은 크다. 그 안에 있는 분자 수가 많거나 그 많으면 많을수록 충돌 빈도는 단위 시간당 가는 벽에 충돌한 충돌 빈도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압력은 커진다. 이거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분자가 똑같은 빈도로 부딪힌다 할 때 속도가 분자의 운동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힘이 더 큰 거니까 힘은 MA. 그래서 힘이 더 센 거니까 MA에서 가속도가 더 큰 거가 힘이 더 큰 거니까 최종 압력이 크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압력은 정리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압력을 대기압 근처의 압력을 주로 사용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기압 측정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 대기압 측정은 최초로 한 사람이 토리첼리죠. 토리첼리 압력계. 그러면서 바로 이 실험 장치, 여러분 이 실험 장치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본 거죠. 여기 있는 요 진공관을 처음에는 진공을 해놓고 아니지, 수은을 가득 채워놓고 거꾸로 세우면 그러면 수은이 누르는 힘과 여기 들어있는 이 수은이 누르는 힘과 그다음 대기압이 누르는 힘, 이 둘이 같아질 때까지 수은주가 먼다 낮아진다. 그러면서 이 낮아지면서 그때 높이 얼마? 76cm 된다. 자, 대기압 조건에서 1기압 조건에서 76cm가 된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는 760 mm Hg, 수은으로 760mm다. 물 같은 걸로 하면 10m가 넘어요. 10.1m, 10.3m인가? 하여튼 10m, 10m 넘어요. 수은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76cm, 760mm Hg예요. 또는 토리첼리 기리기 위해서 토리첼리 이름을 따서 760 토르라 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대기압 측정하고 이 대기압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뉴턴 퍼 미터 제곱을 쓰기도 하고, 또는 자, 이렇게 다 풀어 가지고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파스칼을 쓰기도 하고, 또는 ATM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중에 이 ATM을 가장 많이 쓸 거예요. 자, 왜냐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대기압 근처의 압력, 자, 어느 용기에 기체가 들어있는데 그 기체 압력이 대기압 근처 압력, 예를 들어 1기압 또는 뭐 2기압 또는 뭐 0.5기압 또는 0.1기압 이런 식으로 대기압 근처 압력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뭐 파스칼이나 뉴턴 퍼 미터 제곱이나 뭐 이런 것보다 특히 많이 쓰는 단위가 뭐다? ATM을 특히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토르요. 760mm HG 또는 760 토르. 자, 이걸 많이 쓴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파스칼로 바꿔주면 여기 오타네요. 10의 105가 아니라 10의 5승이에요. 1.0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 자, 이거는 여기는 참고로 하시면 돼요. 또는 뭐 바라는 개념. 10의 5승 파스칼이 1바 해서 1.01325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 아마 이 바는 여러분이 지구과학 공부하면 거기서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건 참고로 하시고, 우리는 요 앞에 1기압은 760mmHg고 그 다음에 760 토르다라는 거. 자, 이걸 우리가 주로 쓸 거예요. 자, 압력의 측정은 아래 그림 같은 장치를 가지고 기체 압력을 측정하는데, 이러한 장치를 소위 J자 관 압력계라 불러요. J자관 압력계. 지금 보시면 J자관 같이 보이진 않죠? 여기 이 부분이 없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면 J자 같이 생기지 않았네요? 자, 아무튼 J자관 압력계를 이용해서 압력을 측정하는데, 이때 또 방법은 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 이 부분을 기체 반대편 이 부분을 열어놓은 경우와 여기를 닫아놓은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우선 열어놓은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구멍을 뻥 뚫어놓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기체를 넣어놓고요. 그럼 여기는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여기는 대기압이 걸려 있어요. 대기압 우선 1기압을 할게요. 1기압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 관에다가 누구를 채워놓는다? 여기다가 수은을 채워놓는 거예요. 밀도가 굉장히 큰 수은 액체를 채워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대기압과 이 기체 압력이 서로 만약 같으면 이 수은줄을 누르는 힘이 서로 뭐하더라? 같다. 그러면 수은주의 높이가 양쪽이 이렇게 똑같아질 거예요. 똑같아진다. 그러면서 만약 똑같으면 이 기체 압력 얼마? 1기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커지게 되면 지금같이, 자, 기체가 누르는 힘이 대기가 누르는 힘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때는 기체가 들어있는 쪽의 수준의 높이가 낮아지고 반대편은 높아지고, 이와 같이 또 높이차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면서 만약 이 높이차가 얘가 38cm 하면 이게 바로 앞에 말했던 토르로 얘기한다면 얘는 380 토르고 38cm 하면 얘는 380 토르인 거고, 그 다음에 ATM으로 말하면 얘는 0.5 ATM에 해당하는 값이면서, 그러면서 이 기체는 대기압보다 0.5 기압만큼 더 큰 것이다. 그러면 이때 기체 압력은 얼마? 1기압 플러스 0.5 해서 그래서 1.5 기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기압으로 구멍을 열어놨을 때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높이차가 반대가 됐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J자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대기압 걸리는 거예요. 이쪽에 기체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높이차가 반대로 이렇게 높이차가 됐다. 그러면서 이 높이차가 얼마인지 봤더니 이 높이차가 19cm였다. 그러면 19cm는 얘는 190 토르에 해당하는 거고, 또 압력으로는 ATM으로는 4분의 1 ATM에 해당하는 값 하면서 기체가 이만큼 대기압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 기체 쪽의 수은주가 더 높아진 거예요. 대기압이 이만큼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기체 압력 얼마겠어요? 1 빼기 4분의 1에서 이때는 4분의 3 ATM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구멍을 열어놓은 상태로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여기에 구멍을 닫아놓고 진공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압력이 얼마? 이쪽 압력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높이차가 그대로 기체 압력이 되는 거예요. 기체 압력이 바로 이 높이차다. 0기압 대비 이 높이차만큼 기체 압력이 더 큰 거기 때문에 높이차가 곧 기체 압력 되겠죠. 그래서 만약 얘가 76cm더라 하면 기체 압력 얼마? 1기압 이렇게.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1기압 근체 압력은 이 J자관 압력계를 이용한, 즉 토리첼리 압력계를 응용한 J자관 압력계를 통해서 구해요. 자, 이렇게 해서 압력을 측정한다. 근데 굉장히 극저압이나 극고압, 그 다음에 또는 초고압 이런 거는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기기를 쓰는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온도. 자, 온도는 사실 온도계로 간단히 측정하면 되는데, 온도에는 총 세 가지 있죠. 섭씨 온도가 있고, 화씨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켈빈 온도 또는 절대 온도라 불리는 켈빈 온도 세 가지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중에 우리 화학은 이 켈빈 온도, 모든 식들은 켈빈 온도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섭씨 안 쓰랬죠? 켈빈 온도를 쓴다. 하면서, 자, 섭씨와 칼빈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칼빈 온도는 섭씨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시일 때가 이때가 0칼빈이다. 절대 영도라 불리면서 0칼빈이다 하면서 자, 섭씨 온도와 칼빈 온도는 이 차이예요. 그래서 디그리 간격은 똑같아요. 이제 델타 T 온도 차. 간격은 1도시나 1칼빈이나 아이고, 일자를 안 썼네. 자, 1도시나 1칼빈이나 똑같아요. 똑같고, 단지 뭐만 다르다? 마이너스 273도씨가 0칼빈이에요. 그러면서 0칼빈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어요. 칼빈은 0이 최저값. 그러면 섭씨 온도도 마이너스 273도씨 이하는 존재하지 않겠죠. 이게 절대적 0 기준치예요. 절대적 0 기준치. 자, 그래서 최종 칼빈 온도라는 것은 얘는 섭씨 온도에다가 플러스 273이다. 이렇게. 칼빈 온도는 단위가 K예요. K. 자, 그 다음에 섭씨 외에 화씨라는 것도 있는데, 자, 화씨라는 것은 섭씨에다가 5분의 9를 곱한 다음에 32를 더한 게 화씨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씨를 쓰지 않죠. 그래서 시험에도 나오지 않아요. 섭씨와 칼빈만 나온다. 근데 그중, 자, 온도가 2배 됐다. 그러면 섭씨로 온도가 2배 된 게 아니라 칼빈 온도로 2배 된 거예요. 즉, 25도씨 하면 이가 298 칼빈이에요. 이 상태에서 온도가 2배 됐다면 25도씨에서 50도씨 된 거구나가 아니고요. 298 칼빈에서 596 칼빈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이런 얘기. 자, 그다음에 온도 간격 칼빈 1칼빈과 1도씨는 서로 같은 거다. 온도 차요.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온도는 따로 좀 절대 온도 개념을 쓰기 때문에 이 온도도 따로 좀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압력, 부피, 온도, 물수 이 중 압력과 온도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관련된 법칙들을 보자면서 보일러 법칙, 그다음에 샤르르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마지막으로 이들을 묶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걸 살필 건데, 자, 그중 첫 번째 보일러 법칙이라는 것은 자, 일정량의 기체가 일정 온도에서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자,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또는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부피를 줄이면 압력은 증가한다. 부피를 2배 줄이면 압력은 2배 증가한다. 정확하게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부피는 P분의 K다. 또는 뭐 PV는 K다. 바꿔 말해서 PV 곱은 일정하다. 이렇게 또는 부피를 변화시켰다. 온도와 몰수 일정한 조건에서 부피를 V1에서 V2로 변화시킬 때 압력은 P1에서 P2로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바로 이 식을 따른다. P1 곱하기 PV 곱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는 거. 이게 바로 보일러 법칙이었죠. 보일러 법칙. 보일러 법칙이고, 그 다음에 이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바로 아래의 같이 반비례 그래프. X축은 압력 P, Y축은 부피를 해놓으면 이와 같이 반비례 그래프. 뭐 또는 우리가 X축과 Y축을 바꿔도 돼요. X축을 부피로. 보통 실제로 많이 쓰는 거는 X축을 부피로, Y축은 P로. 나중에 열화학 파트 가면 이거를 더 많이 쓰게 되죠. 이렇게 바꿔도 역시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 이와 같은 반비례 곡선, 알았죠? 반비례 곡선이다. 이거 그 다음에 어떤 포인트에서든 PV 곱은 이 점에서의 PV 곱, 이 점에서의 PV 곱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 자, 같아야 된다. 같으면 온도가 동일하다. 몰수 동일한 조건에서 PV 곱이 동일하면 온도가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게 바로 보일러 법칙. 그 다음에 이 선을 우리는 등온선, 온도가 일정화돼서 등온선 또는 보일선이라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수치 한번 봐봐요. 이 V0의 일기압 곱하면 얼마예요? 이 V0죠? 자, 이 점도 V0 곱하기 2하면 이 V0 똑같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일선이라는 개념까지, 자, 이런 용어 앞으로 좀 많이 쓸 거니까 좀 알아두시면서, 자, 이게 바로 보일러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자, 그냥 한번 요거 기체 분자 운동론과 그 다음에 기체 분자 운동과 보일러 법칙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또 있는데,
자, 그냥 한번 이거는 그냥 읽어만 보도록 하시고, 책이니까 그냥 넣어놓은 건데, 괜히 넣어놨다 싶어요. 뭔가 너무 허전해서 넣었는데, 괜히 넣은 것 같아.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데이터가 이게 보일을 실험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부피가 20리터였고, 그때 요 수은제 높이차가 얼마? 높이차가 20mm였대요. 그럼 바깥 외부 압력이 780토르였고, 그러면 처음에 기체 압력 얼마였던 거예요? 여기서는 800토르였던 거죠. 800토르. 그러다가 부피를 10리터로 줄였대요. 수은을 더 넣어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부피를 10리터 딱 절반을 줄였대요. 그러면 여기서 압력은 이 앞에서 보일러 법칙에 의하면 여기 압력 얼마 돼야 돼요? 얘는 1600토르가 돼야겠죠. 1600토르. 그러면서 보시면 지금 이제 1600토르 하면서 지금 보시면 여기 높이차가 800. 그 다음에 죄송해요. 제가 어쩐 좀 이상하다 싶었어. 여기 있는 값이 외부 압력이라 전체 압력, 이 기체 압력이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죠. 현재 외부 압력 현재 여기에 760토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체 압력 얼마? 이 20과 760도 하면 780토르. 자, 그러다가 압력이 부피가 2배 되면 압력은 2배 된다면서 이것의 2배. 2배 하면 얼마? 1560토르. 그러면 높이차 얼마 돼야겠어요? 여기 760 있으니까 높이차는 800mm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게 바로 이제 보일이 실험하는 거.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냥 참고로 읽어보세요 했던 거는 사실 뒤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뒤까지 다 배우면 뭐 금방 눈치챌 수 있는 거라 그냥 읽어 한번 보시라고 한 건데, 자, 그래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면 현재 온도와 기체 분자수는 동일한 조건. 처음이나 다음이나 똑같은 조건. 그러면서 온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도 동일하다. 평균 온도 에너지도 동일한 조건. 그래서 또 평균 온도 에너지 동일하고 기체 종류, 물수도 똑같으니까 속도도 똑같아요. 하지만 부피가 A가 2배 더 크니까 압력은 B가 2배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충돌빈도, 단위 면적당 충돌빈도는 압력 더 큰 B가 더 크다. 뭐 이렇게 된다는데, 자, 이건 기체 분자 운동론을 배운 다음에 하는 내용이니까 지금은 패스합시다. 알았죠? 이렇게 부피가 2배 되면, 절반 되면 압력은 2배 된다. 부피가 2배 되면 압력은 절반 되고 있겠죠? 자, 이런 게 바로 보일러 법칙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로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현재 보일러 법칙과 그래프 하면서 현재 가는 압력 가 그래프과 나 그래프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현재 가에서 S1 면적 요 면적과 그 다음에 S2에서 요 면적, 이 면적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걸 질문하는데, 자, 면적 어떻게 될까요? 면적 구하는 방법은 높이 곱하기 밑변 하면 여기 면적은 첫 번째 S1의 면적은 V2 곱하기 P1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요점, 자, 여기 작은 거 아래에 있는 납작한 네모, 얘는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V1 곱하기 P2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뭔가요? 바로 요점. 아까 전에 요점에서의 PV 곱과 똑같은 거죠. 그럼 둘은 뭐 해야 된다?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S1과 S2는 같다. 온도가 일정한 거니까. 근데 지금같이 온도가 다른, 자, 아래 거를 T1으로, 위에 거를 T2로 해봅시다. 이렇게 온도가 다르면 이때는 이 점에서의 T2 지점에서의 PV 곱과 그 다음에 T1에서의 PV 곱, 이거는 분명히 뭐 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같지 않겠죠. 온도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 정보로부터 우리는 온도 관계 T1과 T2 중에 누가 더 높은 온도냐, 이걸 우리가 찾을 수 있다 하면서 PV 곱이 클수록 온도가 높은 거예요. 온도가 높다. 자, 그러면 PV 곱 누가 더 커 보여요? 지금 요 사각형과 요 사각형 누가 훨씬 크죠? S파가 훨씬 크죠? 그러면 T1보다 T2가 더 높은 온도다. 즉 바꿔 말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그래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이렇게 갈수록 온도가 높은 거다. 이런 식의 또 응용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일러 법칙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샤레르 법칙. 자, 샤레르 법칙이라는 것은 우선 일정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즉, 자, 압력 일정한 조건. 이 압력 일정한 조건 하면 이건 실린더에 넣는다는 거예요. 실린더. 그래서 이렇게 피스톤 있고, 그 다음에 실린더 있고 피스톤 있고요. 피스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피스톤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 가스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압력은 대기압을 걸어놨다.
대기압은 일정한 압력이죠. 일정한 대기압, 일기압을 걸어놨어요. 그러면서 만약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작으면 무슨 일 벌어질까요? 대기압보다 작으면 이 피스톤은 내려오면서 압축되고 있겠죠. 자, 외부 압력이 더 크니까, 바깥의 압력이 더 크니까 압축되면서 부피 작아지고 있겠죠? 그러면 안에 기체 압력은 뭐한다? 증가한다. 자, 반대로 기체 압력이 더 크면, 기체가 압력이 더 크면 이 피스톤을 들어 올리겠죠. 들어 올리면서 부피가 커지면서 압력은 작아진다. 언제까지 작아질까요? 또 좀 전에 외부 압력이 더 크면, 바깥 압력이 더 크면 부피가 줄어든다는데 언제까지 줄어들까요? 바로 외부 압력과 안의 기체 압력. 아이고, 검정색이야. 어, 안의 기체 압력. 이 기체 압력이 얘가 얼마? 일기압이 될 때까지 부피가 커지거나 또는 작아진다. 그러면서 만약 이 피스톤이 만약 가만히 있다면 이 기체 압력 얼마? 일기압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조건 해놓으면 이게 바로 등압 조건이에요.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다. 압력 일정 조건이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최종 가만두면 뭐가 된다? 외부 압력인 일기압과 똑같은 일기압이 된다. 그럼 화학 반응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일기압으로 내내 일기압을 유지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등압 조건이라 부르면서 이러한 등압 조건에서 온도를 증가시키면 부피는 뭐한다? 커진다. 바로 가열하면 부피 커지는 거. 우리가 이미 이건 일상생활에서도 관찰된 상황이죠. 그래서 자, 가열하면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커진다. 이게 바로 샤넬 법칙이에요. 그러면서 관련된 식은 이러한 식이 있게 되는데, 자, 이 식은 사실 고등 과정에서나 많이 쓰는 식이고요. 우리는 자, 섭씨를 사용하고 있는 이 식은 고등 과정에서 많이 쓰는 식이며 그거에 관련된 그래프가 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는 V0는 이 V0는 0도시의 부피예요. 0도시의 부피 가지고 이와 같은 식. 그러면 그래프는 마이너스 273도시에서 부피는 0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이하는 가능한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는 더 그리면 안 돼요. 자, 이러한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는 고등 과정에서나 배우는 거고 우리는 바로 누구? 바로 칼빈 온더슨. 바로 이 그래프를 더 선호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대학 과정이니까 칼빈 온더슨 이 그래프를 더 좋아한다. 온도와 부피는 서로 비례관계다. 비례관계다 하면서 이러한 직선이 그래프. 그 다음에 0칼빈에서 부피는 제로에 이랬죠. 0칼빈 절대 온도 0칼빈에서 부피는 얼마? 0이에요. 0. 이거는 자, 이상기체 기준으로 0이 되는 거예요. 실제 기체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 기체는 온도 낮추다 보면 계속 기체가 있지 않고 액화 또는 액체 또는 고체로 바로 상변하죠. 그래서 0이 될 수 없죠. 하지만 이상기체는 액체나 고체로 응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0칼빈 되면 0이 돼요. 그러다 보니 원점을 지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의 기울기는 몰수의 비례관계예요. 몰수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양이 많으면 그만큼 부피 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피가 크면 동일한 온도에도 부피가 더 크다. 그럼 기울기 더 급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게 바로 샤넬 법칙이고요. 이러한 샤넬 법칙, 이러한 식들보다 우리는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이러한 식을 더 선호하게 되죠. 부피는 온도 T에 비례한다. 그래서 최종 조작 전의 온도분의 부피는 조작 후의 온도분의 부피랑 서로 같다라는 이 식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P1분의 V1은 T1분의 V1은 T2분의 V2다라는 이 식. 이게 바로 샤넬 법칙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자, 처음 온도 T0라 온도에 T0에서 출발해서 T1에서 출발해서 T2로 온도를 증가시키면 부피는 뭐한다? V2로 커진다. 그러면 처음 부피는 V1이라 했을 때 V2로 커진다. 그런 다음에 T1분의 V1은 T2분의 V2랑 똑같다. 왜? T 곱하기 V는 T와 부피는 서로 뭐한다? 비례하니까. 이렇게 비례관계니까 이와 같은 식 성립한다. 압력 일정할 때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샤넬 법칙이 지금은 또 응용돼 가지고 일정한 부피, 소위 강철 용기 그러면 자, 부피가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거를 일정한 부피, 등부피 또는 등적. 그래서 일정한 부피 조건에서 가열하면 그때는 가열이 되면 압력이 증가해요. 그래서 온도 T는 뭐에 비례한다? 압력 P에 비례한다. 압력 P는 온도에 비례한다. 그러면서
위에 같이 위에 같이 요와 같은 식 또 쓰게 되면 여기서는 T1분의 P1은 T2분의 P2다라는 이러한 샤를 법칙, 이게 응용된 거예요. 그래서 샤를 법칙이 위에 있는 식을 쓰기도 하고 아래에 있는 식을 쓰기도 하고, 이거는 뭐 갖고 결정되는 거예요? 바로 부피가 일정하냐 또는 압력이 일정하냐로 결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샤를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기체분자 운동론과 샤를 법칙,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읽어보세요. 자, 의미 없고요. 어차피 기체분자 운동론 배우면 바로 되는 거니까 그냥 읽어만 보시도록 하면서, 자, 샤를 법칙 됐죠? 그러면서 옆에 칸 채우고 있는데, 일정 압력에서 일정 기체의 부피는 온도 T에 비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샤를 법칙에 의하면 0칼빈에서 기체의 이론적 부피는 0이죠, 0. 그리고 이러한 기체를, 이렇게 0이 되는 기체를 뭐라 부른다? 이상 기체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25도씨 1기압에서 1몰 산소 기체의 부피가 24.4리터예요. 그러면 100도씨로 증가하면 그때 부피는 얼마니?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 뭘로 한댔죠? 섭씨로 아니고 칼빈 온도로 한댔죠? 그러면 25도씨는 298 칼빈이고 그때 부피가 24.4래요. 이것은 100도씨는 373 칼빈. 이때 부피 V 이렇게 놓으면 V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죠? 373 넘기면 최종 극값 얼마? 30.5리터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바로 샤를 법칙.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아보가드로의 원리 또는 아보가드로의 법칙 해가지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기체 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부피는 동일량의 기체가 있다면 부피는 동일하다. 동일량의, 즉 몰수가 동일하면, 즉 온도, 압력, 자, 압력, 온도, 그 다음에 몰수가 동일하면 기체의 종류가 누구든 상관없이 부피도 역시 동일하다라는 거. 즉 아래 그림을 보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현재 헬륨 1기압 0도씨, 그 다음에 4g. 자, 헬륨은 원자량이 4기 때문에 4g이 얘가 1몰이에요. 자, 이때 부피 22.4리터였대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질소래요. 질소로 1기압 0도씨 28g. 자, 질소는 분자량이 28이기 때문에 역시 얘가 1몰이에요. 그러면 그때 부피 얼마다? 앞에랑 똑같은 22.4리터라는 거예요. 메테인으로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도, 압력, 몰수 역시 1몰 해놓으면 부피는 동일하다. 몰수와 동일할 때 부피가 동일한 거예요. 질량이 동일할 때 질량이 동일할 때 부피가 똑같은 게 아니고, 자,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실린더 같은 데서 참 많이 활용할 거예요. 자, 실린더 이렇게 실린더 있는데, 자, 처음에 부피가 요만한 부피였대요. 그래서 이 안에 부피가 현재 2리터였대요. 그리고 외부 압력은 1기압 일정하고요. 그다음에 온도 T 현재 일정하다. 이런 조건에서 자, 시작했어요. 그럼과 동시에 여기 2리터에 해당하는 게 얘가 몰수가 0.1몰이었다라고 자, 주어진 다음, 그런 다음에 이 안에서 화학 반응 뭐 등등등등 일어나 가지고 얘가 부피가 2리터에서 5리터로 증가됐대요. 팽창했대요. 화학 반응 같은 게 일어나면서 5리터로 팽창했대요. 그러면 이때 자, 5리터로 팽창한 뒤에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몰수 얼마겠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 2리터당 0.1몰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얘는 0.25몰이 되고 있겠죠.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1몰의 부피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온도, 압력, 그 다음에 몰수가 똑같으면 부피가 똑같다. 그래서 화합반응에서 다른 물질을 아무리 바꿔봤자 몰수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0.1몰일 때 2리터였다면 0.25몰에서는 5리터다 하면서 이걸 응용해가지고, 자, 부피 관계 알려주면 우리는 반응 후에 토탈 몰수, 전체 몰수 얼마다, 이런 거를 구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응용을 진짜 많이 할 거였죠. 이런 응용.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서, 요런 응용 잘 기억해 주시면서, 자, 이런 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다. 아보가드로 법칙이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들 세 개를 다 합쳐놓은 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PV는 NRT예요. PV는 NRT. 여기서 P는 압력, V는 부피, 그 다음에 몰수, R은 기체 상수, 이상 기체 상수, 그 다음에 자, 온도 T. 이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거, 압력은 압력은 atm 단위로 환산해 놓는 게 좋고요. 네, 부피는 리터로, 그다음에 몰수는 모리가 됐고요. 그다음 온도 T는 칼빈으로 이렇게 놓으면 이때 이 R 값은 0.082 atm 리터 퍼 칼빈 몰 이렇게 돼요. 0.082. 이 수치는 원칙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이 수치는 주어져야 되는 건데, 자, 주어지지 않을 때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수치를 외워주는 게 좋겠죠. 그럼과 동시에 모두 같이 외워달라. 바로 요 단위까지 ATM 리터 퍼 칼빈몰. 그래서 압력은 여기 나와 있는 ATM 똑같은 ATM으로. 부피는 미리리터 이런 게 아니라 리터로. 온도는 칼빈 온도를 써야 된다.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피부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식은 이상기체에서만. 이식은 이상기체만 적용되는 식이에요. 알았죠? 만약 기체가 이상기체 아니다면 이 식은 성립하지 않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일러 법칙, 샤넬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을 합쳐놓은 게 바로 PV는 NRT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거를 완벽하게 적용되는 기체를 우리 뭐라 한다?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상기체를 한다라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응용하는 거. 이거를 응용하는 게, 자, 이게 또 우리한테 중요한데, 우선 첫 번째 응용이 바로 분자량 같은 거예요. 분자량 또는 몰수. 분자량보단 사실 몰수가 더 중요한 건데, 자, 우선 분자량부터. 분자량은 우리 몰수라는 게 몰 질량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분자량, 몰 질량은 얘는 또 뭐가 되겠어요? 몰수분의 W로 같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몰수라는 것은 PV NRT에 의하면 얘는 RT분의 PV다. 이거 되고, 자, 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분자라는 것은 얘는 PV분의 질량 곱하기 RT 이렇게 되겠죠. 아, 여기 똑같이 W 써야 되는데, 자, W 써줘야 되는데 M을 썼네. 소문자 W나 소문자 M 하면 이건 전부 다 질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질량. 알았죠? 질량. 단위는 그람 단위. 자, 이렇게 몰 질량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는, 자, 옆에다 적어보도록 할까요? 자, 몰수라는 놈, 몰수 N이라는 것은 얘는 분자량의 질량이었죠. 그런데 기체였다면, 자, 앞에 있는 식은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식이에요. 자, 그런데 기체이면 P분의 NRT 가지고 몰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RT분의 PV가 바로 몰수다. 자, 몰수 구하는 식이 기체에서는 식이 두 가지인 거예요. 몰 질량분의 질량 또는 RT분의 PV 이렇게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밀도예요. 밀도. 자, 밀도를 비교하라. 밀도를 구하라. 보통은 비교라가 주로 잘 나오죠. 밀도. 이 밀도의 응용이 또 매우 중요해요. 우선 기본적으로 밀도라는 건 뭔가요?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죠. 여기서 PV는 NRT에 의하면 부피 V는 얘는 P분의 NRT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몰수는 위에서 분자량분의 질량이었죠. 저걸 또 대입하면 P 곱하기 몰 질량분의 질량 곱하기 RT 부피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 W 서로 약분되면서 최종 밀도 T라는 놈은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 마냥 RT분의 PM MP PM 이렇게 외우는 게 더 편하겠죠. 자, 밀도는 우선 기본적으로 기체든, 자, 여기 좀 지워놓고, 자,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부피분의 질량, 자, 이 식을 써도 되고요. 자, 기체이면 RT분의 PM. 그래서 질량과 부피를 몰라도 온도와 압력만 알아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밀도를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현재 실린더에 두 개의 실린더가 있는데, 자, 각각 부피가 얼마다. 근데 그 부피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똑같이 일기압, 외부 압력 일기압, 얘도 역시 일기압. 이게 걸려 있어요. 온도는 서로 동일. 온도는 T0로 온도는 똑같은 조건인데 앞에는 수소가 들어있고 뒤에 거는 예를 들어 산소가 들어있대요. 그런 다음에 둘의 밀도 관계를 찾아라 하면, 그러면 자, 우리는 질량과 부피 알아야 되는데 현재 부피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지금 주어진 게 다 뭐예요? 지금 주어진 게 온도가 동일하다는 것과 압력이 동일하다. 온도가 동일하다, 압력이 동일하다. 이 정도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기체가 들어있는지만 나와 있고, 부피나 질량 이런 건 전혀 알려주지 않았죠. 그러면 그럴 때 바로 이 실 쓰는 거예요. 이 실 쓰면서 온도 서로 똑같죠? R 상수고요.
그 다음에 또 실린더 속에 이렇게 이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들 압력 얼마예요? 외부 압력과 똑같은 일기압이죠. 그럼 압력도 서로 똑같아요. 그러면 밀도는 그대로 뭐에 비례한다? 분자량에 비례한다 하면서 수소는 분자량 2고요. 산소는 분자량 얼마? 32. 그러면 밀도비는 1대 16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부피와 질량을 몰라도 우리는 밀도 관계를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이제 네 번째 돌탄의 분압 법칙 가면서, 자, 이거는 앞으로 엄청 많이 쓰게 될 그러한 법칙인데, 자, 바로 돌탄의 분압 법칙은 이거예요. 기체 혼합물에서 전체압력이라는 것은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이 바로 전체압력이다. 각각의 부분 압력 합이 전체압력이라는 거. 이게 바로 돌탄의 분압 법칙이에요. 그러면서 부분 압력이라는 것은, 부분 압력은 두 가지 이상의 기체가 같은 용기에 혼합되어 있을 때 각 성분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는 부분 압력이라고 불러요. 또는 분압. 줄임말로 분압이라고 부르는데, 이들 분압의 합이 그 용기 내 기체들의 전체압력이다라는 게 돌탄의 분압 법칙. 자, 그러면서 만약에 자 이만한 사이즈 용기에 A 가스와 그 다음에 B 가스가 같이 있다 해보자고요. 그 상태에서 A 가스의 압력은 이상기체 상태 번을 이용하면 부피분의 이 용기의 부피, 그 다음 온도 T가 얼마 있고, 이 안에 A의 몰수 얼마, B의 몰수 얼마 이렇게 있다 해보자고요. 그러면 A 가스의 분압은 A의 몰수 곱하기 부피분의 RT 이렇게 되고요. B의 분압도 역시 부피분의 B의 몰수 곱하기 RT 이렇게 되는데, 자, 각각의 분압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글자가 지워져 버렸는데, 자, 전체압이라는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A 가스와 B 가스의 압력이라는 것은 이 전체 기체에 의한 전체 압력, 토탈 압력이라는 것은 A 가스의 분압과 B 가스의 분압의 합이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돌탄의 분압 법칙이에요. 자, 이게 돌탄의 분압 법칙이고, 앞으로 이거 엄청 많이 쓰게 될 거랬죠? 자, 이거 엄청 많이 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몰분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또 분압이라는 걸 또 쓰게 되는데, 자, 그 전에 몰분율이라는 것은 얘는 혼합 기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A와 B가 혼합된 기체에서 A의 몰분율을 구한다면, 얘는 토탈 몰수분의 그 A의 몰수, 이게 바로 A의 분압이에요. 자, 또는 여기 또는 전체 압력, 토탈 압력분의 A의 분압, 이게 바로 몰분율이에요. 그래서 몰분이라는 것은 몰비예요. 몰비. 그래서 토탈 몰수분의 A의 몰수. 뭐 또는 기체였다면 전체 압력분의 A의 압력. 이렇게. 자, 근데 이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동일상이어야 돼요. 동일상. 자, 상이란 건 페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동일상만 가지고 해야 돼요. 즉, 예를 들어 용기가 이렇게 있는데, 자, A 가스 있고요. A 가스 예를 들어서 3몰 있고요. 그 다음에 B 가스가 1몰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 액체 C가 있어요. 액체 C 예를 들어 1몰 있다 해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A의 몰 분율을 구한다면, 그러면 자, 아무 생각 없이 토탈 몰수 하면서 A 3, B 1, C도 1, 그러면 토탈 몰수는 5몰, 그 다음에 A는 3, 그러면 뭐 A의 몰 분율 5분의 3이구나.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직 누구만 같은 상인 기체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체만 가지고. 그러면 토탈 몰수 얼마? 4몰인 거고, 그 중에 A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요. 같은 방식으로 하면 B의 몰 분율 또 우리는 구할 수 있겠죠. A의 몰 분율 4분의 3인 거고, 같은 방식으로 B의 몰 분율 또 구하면 이는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각 기체들의 몰 분율의 합은 반드시 또 뭐 해야 된다? 1이어야 돼요. 자, 여기서 C는 고려 대상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요 C는 얘는 순물질이에요. 지금 순물질. 이 C는 순물질이다. A와 B는 혼합물이에요. 지금 A와 B가 같이 있는 혼합물. 근데 C는 액체로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물질이에요. 그래서 몰분율, A와 B의 몰분율 할 때 C는 포함되는 거 아니다. 이런 거 조심해 주시면서, 자, 이러한 몰분율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또 뭘 구할 수 있다? 돌탄의 분압 법칙 응용으로 바로 분압을 전체 압력으로 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T라는 말이 지금 지워져 있네요. 지금. 자, A의 분압이라는 것은 A의 몰분율, 그 다음에 곱하기 전체 압력이다. 이렇게요. 자, 이러한 식이 또 성립한다는 거. 자, 이 공식들. 자, 어려운 공식 아니죠? 두 개 다 어려운 공식 아니죠? 요 공식과 요 공식. 자, 굉장히 자주 쓸 거고 앞으로 엄청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자. 알았죠? 자, 그러면서 또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이 식들을 활용하다 보면 바로 이런 게 또 나오게 되죠? 혼합기체에서 A의 분압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부피분의 A의 몰수 곱하기 RT 이 식과 또는 A의 몰 분율 곱하기 전체 압력 하면서 이 식도 앞으로 엄청 활용한다는 거. 자, 꼭 기억해 두세요. 주어진 정보가 전체 압력을 주면 뒤의 식을, 만약에 부피 이런 정보를 주면 앞에 식을 써가지고 분압을 구한다. 이렇게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돌탄의 분압 법칙 배웠고, 그런 다음에 밑에는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일정 온도 T에서 부피가 V인 용기에 N2 가스와 질소 가스가 1대4 몰수비로 넣었더니 전체 압력이 2기압이었대요. 몰 분율과 분압을 각각 구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우선 제일 먼저 산소부터 몰 분율 구해볼까요? 그러면 토탈 몰수 여기 1대4 하면서 1몰 4몰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1몰과 4몰이라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토탈 얼마? 5. 그 중에 산소는 얼마? 1. 이게 바로 산소의 몰 분율. 그러면 산소의 분압 얼마 되겠어요? 5분의 1 곱하기 2기압 해가지고 5분의 2, 즉 0.4, 5분의 2, 0.4 ATM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소의 몰 분율 하면, 질소의 몰 분율은, 자, 이걸 이용해도 돼요. 몰 분율의 합은, 또 몰 분율의 합은 1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개의 기체 혼합되어 있는데, 산소가 5분의 1이니까, 그러면 질소는 얼마다? 5분의 4다. 이렇게. 또는 뭐, 토탈 5분의 4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런 다음, 이걸로부터 질소의 분압을 구하면 5분의 4. 곱하기 2기압해서 얘는 얼마? 1.6 ATM. 이렇게요. 뭐, 어렵지 않죠? 돌탄의 분압 법칙 어렵지도 않고요. 앞으로 또 어마어마하게 이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서 돌탄의 분압 법칙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기체의 화학양론인데, 자, 이거는 우리 자 통합이론, 통합이론 때 본격 더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랬죠. 근데 그냥 잠깐만 그래도 소개만 할게요. 지금은 소개 정도만.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양론 문제는 좀 체계를 갖고 좀 풀어야 돼요. 학생들 보면 피부 NLT를 이용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덤벼드는데 그러면 안 되고 좀 체계적으로 푼다면서 그 체계가 뭐냐면 우선 주어진 정보, 주어진 자료를 뭘로 몰수 다 바꾸는 거예요. 몰수 다 바꾸고 그다음에 이 몰수로 화학 양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럼 반응 후에 몰수 나오겠죠? 그러면 그 몰수를 뭘로 얘를 질문하는 압력이나 부피로 바꿔주는 거. 이게 바로 기체 양론 문제 푸는 요령이죠, 요령. 자, 그런데 이거는 이론 수업, 본 수업에 가서 더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했죠. 자, 이거를 여러분이 싫어하는데 벌써부터 다루는 건 좀 그렇겠죠? 그래서 우선은 PVNRT, 그 다음에 혼합기체, 돌탄의 분압법칙, 자, 요거에 또 집중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원의 마지막 내용인 자 여섯 번째 기체분자 운동론이요. 기체분자 운동론 하면서 첫 번째는 기체분자 운동론의 가정이요. 가정이 첫 번째 중요한데 공교롭게도 이 가정이요. 얘가 바로 이상기체의 가정과 이상기체의 조건, 즉 이상기체의 가정과 동일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꼭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그 첫 번째로 자, 입자는 입자 사이 거리에 비해 매우 작아서 입자의 부피는 무시할 수 있다 하면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얘는 바로 반발력, 기체 분자 사이의 반발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벽에 충돌하는 것은 기체에 의한 충돌하는 것이 기체에 의한 압력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다른 말로 뭐가 나오기도 하냐면 완전 탄성체다.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잃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자 간에 서로 힘이 작용되지 않는다 하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체 분자 사이에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체 분자 사이에는 분자 내 힘 해가지고 인력이 작용하게 돼 있어요. 실제 기체는요. 진짜 기체들은 서로 간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인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액체로 응축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고체로 응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기체들은 이러한 인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기체는 액체로 응결되지 않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평균 운동에너지라는 것은 온도에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평균 운동에너지는 온도에 정비례한다. 평균 온도 에너지라는 것은 비례한다 온도에 이렇게 네 개의 가정을 만족하고 있는 게 기체 분자 운동론 그다음에 또는 이상기체의 가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 가정을 통해서 구하는 과정은 우리는 관심 갖지 않아요. 화학은 이게 사실은 이게 물리예요.
그래서 구하는 과정은 사실 관심 갖지 않고 결과만 우리는 가져다 빌려다 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결과가 몰당 평균 운동 에너지. 특히 병진 운동 위주로 공부하게 돼. 병진 운동 위주로 볼 건데 병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RT다. 즉 온도 T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2분의 3 RT. 이것은 또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속도로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그럼 2분의 1 m. 그다음에 평균 속도의 제곱. 아이고 이거 마이너스 왜 했대? 평균 속도의 제곱. 그런데 이때 이 질량은 1몰의 질량이에요. 1몰의 질량. 즉 뭐다? 몰 질량인 거죠. 몰 질량.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구하죠? 여기 안에 있는 이 평균 속도를 구해보자 하면서 나머지 넘기고 이 약분 되겠죠? 그러면 분자량 넘어가고 제곱도 넘기면 그러면 최종 무슨 식? 평균 속도라는 것은 얘는 바로 뭐다? 루트의 n분의 3rt다. 이때 이 평균 속도를 우리는 vrms 근평균 제곱 속도. 자, 이거 제곱 넘기면서 제곱근 하죠? 루트 씌우죠? 그 다음에 제곱 있던 거를 루트 씌우고 있죠? 제곱 있던 걸 루트 씌웠고 평균 속도였죠. 그래서 근평균 제곱 속도.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 하면서 근평균 제곱 속도는 루트 n분의 3rt인데, 이 식은 정확하게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평균 속도라는 것은 루트의 n분의 t. 즉, 몰질량분의 온도에 제곱근에 비례한다. 이렇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평균 에너지와 평균 속도. 자, 관계, 자, 비교하는 거, 두 기체 비교, 뭐 계산하시오. 이거는 사실상 출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대학교 1번학 내 학교에서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면, 계산하라라고 또 나오는데, 실제 우리 시험은 자, 두 기체, 평균 속도 비교하라, 평균 온도를 비교하라, 이렇게만 나오죠. 그러니, 자, 이렇게 비교식 정도만, 비례식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방금 구한 건 어디까지나 평균값이고요. 실제로는 기체 분자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하면서 속도가 전부 다 동일한 게 아니에요. 느린 것도 있고, 빠른 것도 있고, 소위 뭐가 생긴다? 바로 분포가 생기게 되죠. 속도 분포, 이게 생겨요. 그래서, 273 칼빈이다 하면, 이때, 자, 이때는 어느 속도에 가장 분자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이보다 빠른 건 좀 적고, 느린 것도 적고, 소위 이와 같은 가우시안 그래프는 아니죠. 가우시안은 아닌 가우시안은 양쪽이 대칭이 돼야 되는 대칭이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분포 곡선을 따르게 된다. 그러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평균속도 뭐 하게 되죠? 앞서 말한 VRMS, 얘는 꼭지점보다 살짝 앞에 여기쯤이 VRMS예요. 그러면서 온도가 증가하면 VRMS 증가한다면서 VRMS 이렇게 높아지고, 그 다음에 온도가 증가하면 충돌 빈도가 속도가 빠르니까 충돌 빈도는 커질 수밖에 없죠. 충돌 빈도 증가. 그래서 분자가 느린 놈, 빠른 놈 이런 게 많아진다. 느린 놈도 많아지고 빠른 놈도 많아진다. 그 다음에 평균속도 근처에 많이 있던 분자들은 느린 놈 많아지고, 느린 놈도 많아지고, 빠른 놈도 많아지고 하니까 쫙 모아계세요. 퍼지겠죠? 퍼지니까 높이는 낮아지고, 그 다음에 펑퍼지만은, 자, 이와 같은 그래프를 가지게 돼요. 알았죠? 그러면서 이 분포곡선, 온도에 따른 분포곡선. 그래서 온도가 누가 더 높냐?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는 온도가 동일한 조건에서 분자량이, 뭐 예를 들어서 O2와 H2 하면, 분자량은 O2가 더 크면, 속도, 누가 더 빠르겠어요? H2가 분자량이 산소가 더 크니까 속도 누가 더 크다? 수소가 더 크다. 그러면 자, 역시 VRMS가 수소가 더 빠르니까 펌퍼지만 이와 같은 그래프. 그다음에 산소로 느리니까 아래쪽에서 이와 같은 뾰족한 그래프. 이러한 분포를 갖는다라는 거. 자, 이러한 분포 곡선, 이것도 여러분이 또 알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자, 무엇을 집중적으로 알면 되냐면, 자, 분자가 동일한 분자에서 온도 관계, 그 다음에 온도가 똑같으면 분자량 관계, 이거를 여러분이 자, 그래프에서 찾아낼 줄 알면 돼요. 자, 이런 게 바로 기체분자 운동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체분자 운동론을 적용하는 게 확산 속도와 분출 속도인데, 자, 확산 속도와 분출 속도, 이들은 우선 먼저 뭐 퍼져나가는 속도, 그 다음에 분출, 얘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요 구멍으로 기체분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평균속도의 비례관계다. 그래서 자, 두 기체의 확산하는 속도, 여기
질소 암모니아와 염산 두 기체의 확산 속도를 비교하면 분자량이 암모니아는 17이고요. HCl은 36.5예요. 그러면 확산 속도 누가 더 빠르다? 암모니아 더 빠르다. 뭐 이런 게 바로 확산 속도. 그 다음에 이 온도가 동일한 조건에 있었다 하면 둘의 확산 속도 B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하면서 여기 보세요. B와 A의 확산 속도 B는 루트의 A의 분자량분의 B의 분자량 이와 같은 식으로 바로 우리가 응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확산 속도나 분출 속도 하면 요거 평균 속도에 비례한다. 요것만 여러분이 우선 숙지하고 쓰면 돼요. 알았죠? 자, 근데 분출 속도는 하나 더 해야 돼요. 이 안에 기체 분자 많으면 많을수록 초당 분출되는 애가 많다. 그래서 단위 동일 부피당 또는 뭐 1리터당 분자수 몰수죠, 몰수. 요게 바로 몰수 말하는 거죠. 자, 몰수에도 비례해요. 그랬죠. 분출 속도는 평균 속도에만 비례하는 게 아니라 분자수, 즉 몰수에도 비례한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이런 게 바로 기체 분자 운동론이에요. 자, 그러면 기체 분자 운동론 다 끝났네요. 다 됐죠. 그러면서 6장 기체가 다 끝났어요. 끝났고 그다음에 여기 자, 예제에서 자, 앞에 있는 거는 단순한 가로 채우기니까 15번하고 16번, 17번까지 요 세 개를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15번 문제부터 현재 대기압 1기압에서 그림 가는 피스톤이 고정된 어쩌점에서 기체 X와 기체 Y가 이렇게 각각 들어있었대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정장치 걸어놨기 때문에 이 기체 압력은 대기압과 무관한 어떤 압력 PX일 거예요. Y도 마찬가지 고정장치 걸어놨기 때문에 얘는 PY로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고정장치 풀었대요. 풀면 외부 압력에 맞춰 얘네들이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 안에 압력은 무엇이 돼야 된다? 외부 압력 1기압과 똑같아져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럼 처음 압력이 얼마인지 몰랐지만 나중 압력은 1기압이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은 가에서 X 압력 얼마니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현재 보시면 온도 동일한 조건이고요. 온도 일정화 됐고 그 다음에 X기체를 뭐 더 추가하거나 빼거나 화학 반응하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뭐도 일정하다? 몰수도 일정한 조건이에요. 그 상태에서 압력을 구하라. 부피 알려주고 있고 압력 구하라. 그럼 바로 뭘 이용하면 될까요? 바로 보일러 법칙. 그래서 처음 조건에서의 X 압력 곱하기 처음 조건의 부피 2리터는 나중 조건의 1기압 곱하기 1리터 해주면 X 압력 얼마였던 거예요? 처음 압력은 0.5기압인 거죠. 그러면 기업번 맞았네요. 자, Y도 구해보도록 할까요? 처음 Y 압력 곱하기 1리터는 나중 압력 1기압 곱하기 5리터. 그러면 Y의 처음 압력은 얼마? 얘는 5기압이었네요. 5기압.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분자량은 X가 Y의 2.5배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X, Y를 같은 질량 넣어놨는데 분자량 얼마니 묻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질량과 그 다음에 분자량까지 나와 있으면 그 다음에 누구 쓰면 될까요? 니은번은 바로 자, 둘이 같이 있는 식 뭐가 있어요? 몰수가 있죠.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 따라서 몰 질량이라는 것은 얘는 몰수분의 질량이죠. 거기서 질량은 서로 동일한 상태. 그러면 뭐만 비교하면 돼요? 몰수만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몰수를 구해야 된다면서 몰수. 이 식은 여기서 못 쓰죠. 요거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몰수 또 다른 식. 또 다른 구하는 방법 뭐가 있었네요. 얘는 기체면 또 RT분의 PV가 있었죠. PV. 그러면서 X가스, Y가스 온도 똑같고 R 상수 동일한 거니까 PV 곱에 몰수와 비례한다. 그 다음에 몰수 B의 역수가 분자랑 B가 되겠죠. 그러면서 보면 현재 PV 곱이 나중 걸로 할까요? 나중 거라면 1대 5죠. 그러면 분자량은 5대 1이 되겠네요. 5대 1. 질량이 동일하니까 몰수에 반비례한다면서 5대 1. 그럼 X가 2.5배가 아니라 5배죠. 5배.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자, 마지막 디귿번은 여기 앞서 이렇게 있는 조건에서 여기 이 고정장치만 풀어낸대요. 1만 제거시킨대요. 자, 이거 좀 까다로운 놈인데 자, 1만 제거시켰다. 1만 제거시켰다면 자, 위에 여기는 고정장치 2가 있는 상황에서 가운데 피스톤이 하나 있고요. 위에 X가스, 아래는 Y가스 있는데 자, 피스톤도 계속 있으니까 외부 압력은 여기에 작용하지 못해요. 여기 고정장치 걸어놨으니까. 하지만 X가스 압력과 Y가스 압력은 서로 같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X가스의 압력이라는 것은 얘는 부피분의 X가스의 부피분의 X가스의 몰수 곱하기 RT. 그 다음에 여기도 X가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질문을 보죠, 그냥. 너무 어렵게 하려고 있어. 자, 압력은 똑같아지는 거였죠? 압력이 똑같아질 때까지 뭐 한다? 피스톤이 움직인다. 움직인다인데, 이때 뭘 묻고 있나요? 1만 제거한 뒤에 Y가 차지하는 부피. 자, 평에 도달했다. 평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이 피스톤이 가만히 멈추면, 움직이는 걸 다 멈춘 거. 이거 우리는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 이동이 멈췄을 때 y의 부피, 요것의 부피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부피라는 것은 P분의 nRT고 하면 얘는 P분의 nRT 이거죠. 그래서 현재 y의 부피가 y의 압력 분합분 y 압력분의 y의 몰수 곱하기 RT 이거인데 자 현재 여기 보시면 온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면 우리는 비례식을 써야 될 거예요. 비례식 쓰자면서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런 게 있어요. y의 부피는 이거고요. x의 부피는 얼마일까요? x의 부피는 x의 분합분의 x의 몰수 곱하기 RT. 자 이거인데 여기서 자 현재 이 조건에서는 x의 압력과 y 압력 서로 같죠. 온도도 똑같았어요. 그 다음 r도 똑같았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 보죠?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X가스와 Y가스가 몰수가 1대5로 있었죠. 몰수비가 1대5로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부피비도 이 전체 부피 대비 안에 X가스, Y가스는 1대5로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전체 부피는 얼마인가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만의 전체 부피는 얼마인가요? 2리터에 1리터 합쳐서 3리터. 그러면 3리터가 자, 이게 3리터인데 이 3리터를 1대5로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바로 이 정보로 피분 NRT 쓰지 않고 바로 이 정보로 Y의 부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Y의 부피. 이거는 얼마겠어요? 3리터를 자 1대5로 나눠 갖는 것 중 5부분이 Y다. 그러면 얼마? 6분의 5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약분하면 결과적으로 2.5리터. 그래서 디귿도 틀렸네요. 그럼 답은 기억 하나 이렇게 됐죠? 좀 어려운 문제였네요. 괜히 너무 어려운 문제 넣어놨는데 자, 이론 수업까지 좀 듣고 통합 이론까지 듣고 푸는 게 좋을 뻔한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 문제는 자, 왼쪽에는 NO가스가 이거 화학 반응이 들어있군요. 이거는 우선은 통합 이론까지 들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패스할까요? 그래도 통합 이론 다음에 지금 양론 계산 부분은 제가 그냥 패스하죠. 패스하죠. 패스. 생략할게요. 생략. 삭제하세요. 삭제. 책을 만들 때는 이 책 만들 때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최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그러니까 기체 화학 양론 파트 부분을 좀 뺄 걸. 이 부분을 학생들 되게 싫어해서 막 너무 많이 보여주면 처음부터 막 겁을 먹고 싫어하는데 지금 우선 패스해 놓으세요. 그랬죠. 그러면서 17번 볼게요. 17번. 자, 17번 보면 자, 밀폐된 용기 속에 같은 물수에 A가스와 B가스를 각각 넣어 놓은 거래요. 그런 다음에 A는 앞쪽에, B는 뒤쪽에. 그러면 VRMS는 B가 더 큰 거죠? 그러면서 진짜로 2배 더 크네. 그죠? 2배. 1대2예요. 그런데 온도 T가 동일한 조건. 그러면서 VRMS라는 놈은 비례한다. 루트 M분의 T. 여기서 온도 T가 동일. 그러면 단순히 분자량의 접근의 역수. 그러면 A가스와 B가스의 VRMS가 1대2니까 분자량은 몇 대 몇이 돼야겠어요? 4대1이 돼야겠죠? 4대1. 온도 똑같다 했으니까 간단히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옳은 걸 골라라 하면서 분자량은 A가 B의 4배이다. 맞았죠? 이게 바로 답이네요. 그 다음에 평균 온도에너지. 얘는 온도 T에만 비례하니까 같은 온도니까 얘는 서로 동일한 거죠. 동일.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온도를 2배 높이면 VRMS는 자, 이 시에 의해서 몇 배 증가하는 거예요? 2배가 아니라 루트 2배 증가하는 거죠. 틀렸고요. 자, 미세한 구멍. 자, 이게 바로 분출이죠. 분출 속도라는 것은 몰수와 그 다음에 평균 속도에 비례한다. 이걸 했었죠, 이거. 근데 여기서는 몰수와 똑같으니까 평균 속도에 비례한다. 그러면 B가 A의 4배 아니라 2배죠, 2배. 2배. 평균 속도가 2배 차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부피를 2배 증가시켰대요. 그때 VRMS. 자, 온도 동일하대요. 동일하대요. 분자량이 변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부피가 2배 되든 뭐 하든 온도가 변하지 않은 거니까 평균 속도는 변하지 않죠. 동일하다, 일정하다, 변치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17번의 답은 1번. 그러면서 자, 16번은 풀지 마세요 그랬죠? 16번은 삭제. 자, 삭제 또는 나중에 이론까지 들은 다음에 풀도록 하세요. 지금은 무시해 주시고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6장 기체 파트 다 끝났어요. 듣느냐고 수고하셨어요.